자, 우리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자, 제목. 존재와 시간 감독이고요. 자, 주제 위에 적을게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한 하이데거의 관점. 자, 1문단부터 가볼게. 하이데거는요,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자, 인간을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정의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 인간을 정의했어요. 뭐라고?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정의하고 난 다음에 삶의 신존적 의미를 탐구하게 되죠.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 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끊고 하이데거가 정의하는 현 존재의 개념에 해당하겠죠. 이 문단 그런데 현 존재는, 자, 봐봐. 그런데 나오지. 그러니까 현 존재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나오니까 그 어떻다에서 어긋나는 또는 다른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자, 현 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계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 자신이 속한 사회 요구 체계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불수를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킨 대로 살게 되곤 한다. 요 체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 존재가 세인으로 존재를 하고 비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는 거다. 세인은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기 때문에 세인의 일원이 된 현 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현 존재가 있고 모든 사람이 현 존재가 될 수 있어. 현 존재로 살고 있어. 근데 이 현 존재인 사람은 뭐가 되기도 해. 그 사회 틀에 갇혀 살기 때문에 세인이 되기도 해. 그리고 그 세인이 된 우리는 나의 고유성을 잃고 사회에 맞춰가면서 살고 있는 거야. 세계를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계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계에 맞추고 있다. 이거죠. 그것을 하이데거는 뭐라고 이야기해? 고유성을 잃고 세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유성을 잃고 세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한 존재. 산문당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이데거는 자, 비본래적 삶 해방 이후 본래적 삶으로 가려면 삶이 유연하다는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너무 슬프다. 추석 시작하기 전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그 밤에 장례식장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목요일 추석 끝나고 그 다음 목요일 아침에 장례식장 한번 가고 이러니까 죽음이란 글자만 봐도 되게 쿵 한다. 추석 전에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추석 후에는 또 다른 친구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음, 자, 죽음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죠.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아직 묻지 않음의 상태로 존재한다. 당연하지. 삶의 일부분이야. 삶을 끝내는 무조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종말이야.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아직 오지 않음이지. 그지? 죽음은 현 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 존재 자체 내재에 있다.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고, 이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의 나를 맞춰가는 비본래적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비본래적 삶에서 벗어나려면 죽음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언젠가 죽어. 이 세상에서 나는 언젠가 사라져. 내가 언젠가 죽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데, 굳이 내가 세계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생각을 하이데거가 했다는 거지. 하이데거는 실존적 사고를 많이 한 사람이라 여기까지 끊고. 자,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 잘 가, 이쁜이. 목요일에 봐. 네 번째 문단. 하지만 나오죠.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 적극적 대면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죽음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세인으로 전락시켜 자신의 죽음을 은폐하기 때문. 그리해서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고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다. 자,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피와 무관심이 현 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을 멀어지게, 즉 세인으로 만들게 한다고 보았다. 또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끊고 현 존재의 고유한 가능성을 잃게 하는 죽음에 대한 회피한 관심. 오문단, 자, 따라서 나오죠, 따라서. 봐봐. 사문단은 하지만으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사문단 위의 내용과 뭔가 반대되는 어떤 맥락이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오문단은 따라서로 시작했으니까 사문단, 오문단은 어떤 같은 맥락으로 엮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캐치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물론 따라서가 있으면 2, 3, 4 문단을 정리하는 문단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체크를 하면 되겠죠.
하이데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말고 죽음을 대면해서 선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직 오진 않지만 죽으란 가능성 앞에서 자신을 세워보고 자신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야 한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족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까지 끊고 하이데거의 관점이 지니는 의흐. 이제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 내 패드가 내 손가락을 잘 안 먹네. 자, 일단 정보량을 좀더 키울게. 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정의합니다. 무엇으로? 현 존재로. 현 존재는 무엇이냐? 어, 자, 첫 번째,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이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 정해진 운명은 아니고, 세 번째, 살아가는 동안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간다. 스스로 만든. 요게 하이데거가 말했던 인간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잘 안 보여? 좀 더 키워야 되나요? 음, 음, 얘는 왜 같이 듣는 것인가? 음, 음. 이런 건 뭐지? 자, 인간. 그런데, 자, 현 존재는 뭐에 따라 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뭐가 된다?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본래적 삶은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데, 세상이 시킨 대로 살죠.
하이데거는, 자, 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인은요, 현 존재가 변하는 것. 현 존재가 변함. 무엇 때문에 변해? 자, 요 자신에 속한 사회 체제에 따라서 변해서 세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 존재가 세인으로 존재하게 되고, 세인은, 익명의 타인들, 비본래적 삶을 산다. 고유성을 잃는다는 거죠. 자, 본래적 삶은 우리가 고유성이라고 했으니까, 비본래적 삶은 고유성이 잃는 것, 고유성 없는 것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익명의 타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성을 잃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3문단,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려면, 자, 그러니까 요거의 해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해방하고 본래적 삶으로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비본래적 삶 무슨 말이야? 이 말의 의미는 어, 고유성이 없는 상태에서 나만의 고유성을 지닌 존재가 되려면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해방법은 뭐다? 자,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삶의 유한성,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죽음은요, 현 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기 때문에 확실성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삶의 일부분으로서 상태는 아직 오지 않은. 현 존재 외부 사건이 아니고, 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대체 불가능성.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확실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띠고 있고, 나 스스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이야말로 타인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자, 요거 다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따라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도망치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게 되면, 자, 이제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게 되면 고유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니까 다시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반대로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는다면, 자,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는다,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때는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없. 음.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어떻게 되나 했더니, 현 존재는, 현 존재는 인간이죠. 뭐가 생겨? 불안을 느끼고.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 죽음을 은폐하고자 하죠. 세상에 맞춰 살면서 정확하게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을 거고 내 삶은 유한하고 내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삶과 나라는 존재는 소중한 것인데 그걸 잊는 순간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 1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타인의 죽음을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 실감 못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죽는다는 건 실감하지 못하고. 음. 타인의 죽음은 나와 무관한 사건으로 인식이 됩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살기 힘드니까요. 안 그러면 뭐 사람들 죽을 때마다 뭐 우울증 걸리지. 선생님 날쯤 되면 부모님 장례식장도 가지만 본인 장례식장도 가거든요. 이미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거나 뭐 다양한 일들이 있고 한 두어 번 간 적이 있어요. 세 번 정도. 근데 그게 바로 어떤 어 이제 나랑 무관한 사건으로 여겨지느냐? 그러면 뭐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죽었어. 나는 이제 운전하는 게 무서워. 그래서 나는 아직도 면허가 없어. 근데 이제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닌 거지. 그 사람이 암에 걸려 죽었어. 저는 사촌형부, 친가 쪽 사촌형부, 외가 쪽 사촌형부가 다 위암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나는 술을 줄였어. 줄인 거야. 이런 나와 무관하지 않는 어떤 사건이 되면서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 죽음을 실감하는 거야. 나도 죽겠구나. 맞지?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있잖아. 하고 넘어가고 난 살던 대로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나는 결국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그래서 주체성을 가진 개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얘는.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무관심, 어, 이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 있을 때 현 존재는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진다. 온단.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자, 무엇을 원하나 죽음을 대면해라. 그리고 선취해라. 죽음에 휘둘리지 마라. 왜? 이 죽음을 대면하고 선취하면 삶의 변화가 생기고 죽음을 대면한다는 것은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죽음이 주는 불안에서 불안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자, 가능성이 죽음이라는 가능성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자신을 세우고요.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자신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야 된다. 자, 하이데거의 관점은 어떤 의의를 지녔느냐?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겠다. 음, 새로운 결단을 통해 실존적 삶의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 끊었다 갈게요.